가 흐려 경주행은 다시 늦춰졌다. 이승만 대통령은 맥어더 장군에게 보낸 편지를 꺼냈다. 벌써 며칠 밤을 이승만 대통령이 잠결에 한숨을 쉬곤 한다. 몸은 잠들어도 무거운 가슴, 괴로운 마음은 안식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 상황은 아주 위급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대구와 경주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처지가 못 됩니다. 미군은 도대체 얼마나 더 있어야 반격 준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프란체스카는 혼자 되뇌었다. 오전 11시에 대통령은 국회에 나가 1시간 넘게 연설을 했다. 국회의 내무 국방장관을 해임 결의안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서면 답변 대신 직접 나갔다고 했다. 반응은 꽤 좋았다. 연설 후 여러 국회의원들이 발언권을 요청했다. 신익희 의장은 그중 별로 알려지지 않은 몇몇 의원을 지명했다. 모두 그 사람들로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다. 신익희 의장 자신은 결코 비난 발언을 하지 않고 있었다. 발언들의 골자는 이랬다. 구속된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건 헌법상에 명기된 권리다. 일단 석방한 후 법 절차에 따라서 다시 집행하라.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탄핵위원회 구성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다. 화가 난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등단해서 반박을 한다. 헌법에 보장된 행동이라도 위기에 빠진 나라에 해가 되는 것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 무엇보다도 국가가 최우선이다. 나라와 땅이 회복되지 않으면 헌법도 존재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런 논쟁은 지금 치르고 있는 치열한 전쟁 끝난 뒤에도 해도 늦지 않다. 나라와 땅이 원상복귀된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해라. 이 같은 강한 반박 때문에 처음 연설의 좋은 효과가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고 했다. 마치고 바로 일어섰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에게 현 상황과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었고,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했던 것이다. 그런 의도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언쟁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신익희 의장은 국회가 끝난 후 대통령에게 총리 자리를 달라고 다시 요구해왔다는 것이다. 또 한 사람, 장택상 의원은 내무나 국방부 장관을 원한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이 두 사람의 요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 조봉암 의원도 무언가 허가를 바랬지만 이들보다 훨씬 스마트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공작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다. 국회의원들도 요즘은 국민들이나 마찬가지로 형편이 어려워서 먹고 마시는 자리라면 상대가 누구이든 마다 않고 따라가는 모양이었다. 신익희, 장 두 사람은 매일 거금을 들여가며 동료 의원들과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을 들었다. 7월 조병옥 씨를 내무부 장관에 임명한 후 사람들은 그가 성실한 경찰 간부를 해임하고 민국당 사람들을 들어앉혔다고 반대했던 것이다. 조병옥 임명 당시 미국 사람들은 조 씨를 적극 밀어뒀다. 경찰을 이끌어 두뇌와 용기를 갖춘 사람은 지금으로서는 조병옥 씨 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백성옥 장관이 더 이상 자리를 지킬 형편이 못 된다는 판단 아래 조 씨를 임명했었다. 지금 그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대구 방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었다. 전투경찰 5,800명의 대구 사수를 위해 전방에 있는 미군 기병사단 및 한국군 1사단과 함께 적과 대치하고 있었다. 전투경찰의 지휘는 작전참모 최치환이 하고 있었다. 오후 국회의원들이 몇 명 찾아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곧 예산안을 승인 후 폐회할 것이니 모든 게 잘 되리라는 이 얘기였다. 9월 12일 아침에 손원일 해군 참모총장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다. 3천 해병을 이끌고 정오에 배로 떠난다고 한다. 울산 쪽 동해안에 12척의 큰 함정들이 대기 중이라는 것이었다. 한 달쯤 전 대구에서 일본으로 훈련차 떠났던
8,000명의 한국군 장병들도 이번에 돌아와 미군과 함께 상륙작전을 벌이려 한다고 한다는 것이었다. 상륙 지점은 목포라고 들었다. 저녁 무렵 대구에서 국방부 장관이 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청도에 있는 피난민촌을 방문해 달라고 권했다. 대구와 부산 사이의 중간쯤에 있는데 기차를 타고 3시간, 다시 찌프로 45분이나 걸리는 곳이었다. 신 장관은 또 총 공격이 계획됐으니 일본을 덮친 태풍 때문에 연기해야 될 것 같다고 보고했다. 밤에 바람이 비친 듯 불어대었다. 도대체 어찌 될 것인가? 바람 불거나 비 오는 날이면 공군기들이 적을 공격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9월 13일 아침에 조병욱 내무장관이 대구에서 전화로 대통령이 피난민촌을 방문할 거냐고 물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대답해줬다. 이렇게 전화로 공공연하게 대통령의 움직임이 거론된다면 어떻게 조용히 다닐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화가 끝난 즉시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안 그래도 날씨가 나빠져서 좋지 않았다. 윤치영 씨와 유엔 총회 대표들이 오늘 신임청을 받는다. 미국 시카고 트리뷴지 시먼스 기자가 왔다. 국회를 비난하는 기사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도 결국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므로 지금 당장은 어떻게 행동을 하든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하면서 말렸다. 아무튼 어떤 기사를 쓸지 주목되었다. 그는 상륙작전을 종군 취재할 계획이었다. 임병직 장관은 매코맥 대령에게 주겠다고 소련제 권총을 하나 가지고 간다고 했다. 태풍은 오늘 밤 9시쯤 가라앉을 거라고 했다. 우리 한국군은 이미 인천과 군산을 폭격 중이었었다. 포항지구에서도 밀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신의 각오가 있기를 바랐다. 미군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추수기 이전에 공격해야 한다고 논논히 강조하고 재촉했었다. 피난민들에게 추수가 끝난 빈 들과 부서진 집에 돌아가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 등 이유에서였다. 추수를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면 전쟁의 반은 이기고 들어가는 셈이었기 때문이었다. 맥어더 장군은 마침내 이와 같은 우리 이 한국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을 다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시다. 누가 감히 우리와 대항할 수 있으랴. 프란체스카는 이렇게 외쳤다. 조그만 비행기로 경주에 간 이승만 대통령이 예정 시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아서 프란체스카는 무슨 걱정을 했다. 비행기는 5시 15분에 돼서야 겨우 도착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별다른 일은 없었지만 경주에서 꽤 스릴 있는 경험을 한 모양이었다. 미군 부대는 경주 안에 있지만 한국군 사령부는 시 바깥 3km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쪽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모래 바로 위에 포탄이 날아들어서 싱싱 날더라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부근 산속에 포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인민군들이 겨냥한 미군 측 폭격이었다. 대통령을 맞은 한국군 사령부에서는 매우 반가워했다고 한다. 전에 예고치 않았던 불시 방문이었기 때문이었다. 경주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처치 장군과도 만났다. 그는 막사에서 반쯤 취해서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9월 10일 날이 왔다. 김홍일 장군이 아침에 찾아왔다. 국회의원 이정현 씨도 왔다. 미 군정 시절 그의 별명은 더티코트리였다. 이 의원은 조 내무장관에게 무슨 원한이라도 있는지 조병욱 씨를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등 이승만 대통령에게 강변을 늘어놓았다. 사람들은 국회의원 중엔 정말 좋게 보아주기 힘든 사람들이 들어있다고들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꼭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굳이 국회 문제에 나서려 하지 않았었다. 국회는 항상 세상일을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란 게 대통령의 지론이었다. 웬만해선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했고 아주 빗나간다 싶을 때만 사태를 바로잡곤 했다.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인내심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주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너무 무방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냐고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했다. 아침에도 비서와 경호관들은 모두 비행장에 남겨둔 채 F-51기를 홀로 타고 떠났다. 인민군들의 야크기가 몇 대 떴다고 하는데 말이다. 아슬아슬했던 것은 정일권 장군이었다. 조금의 앞서의 일인데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던 중 야크기 2대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탄 비행기인 줄 알고 공격했던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비행기를 타고 다닐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정장군 비행기는 적탄을 맞기는 했지만 무사히 내려앉았다는 것이다. 9월 16일이었다. 오전 9시를 기해서 모든 전선에서 대한민국의 총공격이 시작되었다. 날씨가 또 굳었다. 가신 줄 알았던 태풍이 다시 행포를 부리고 있었다. 맥어더 장군이 인천 상륙에 성공했다고 연락이 왔다. 공식 발표나 보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연합군 최고사령부 방송을 들어서 알 뿐이었다. 인천 작전은 해군과 해병대가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워커 장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비행기로 지원 목표도 폭격도 하지 않는다. 생각하기엔 좀 이상하지만 그게 미 육군과 해군이 이곳에서 작전하는 방식이었다. 날씨가 계속 나빠 모두들 불안했었다. 비행기가 뜰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공모함 함재기 몇 대가 출격해서 임무를 수행했다는 보고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비행대 내가 전황 브리핑을 들었다. 여기서도 인천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쪽 전선에서도 전투는 아직 한창이다. 마산 쪽만 비교적 덜한 편이었다. 적군의 일부는 지리산 쪽으로 도주하고 있었다. 산속에 소무리는 속셈인 듯 했다. 당초 한국군 계획은 적군을 몰아치는지 그들이 어디서 재집결하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추격 괴멸을 한다는 것이 작전이었다. 그러나 날씨 탓으로 시계가 극히 제한돼 비행기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에게 보내는 성명을 발표를 했다. 9월 17일 밤사이에 폭우가 한참 내렸다. 땅이 온통 진흙탕이었다. 초조했다. 병사들은 무릎까지 물이 차오른 참호 속에서 싸웠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날씨가 차차 추워진다. 수용소에 불쌍한 피난민들은 제대로 된 거처조차 없는데 어디를 봐도 고난뿐인 정말 형용하기 힘든 세상이었다. 포링 박사가 일요일까지 예배당에서 강연한다고 윌리엄 박사가 알려왔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함께 도착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거기로 가기에 앞서 최근 상태가 좋지 않았던 비행장 일대의 도로를 직접 살펴보았다. 간밤에 비로 흙이 다 파이고 씻겨나갔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비행장엔 부산시장과 이곳에 마침 와있던 당시 서울특별시장이었던 이기붕 씨가 함께 갔다. 이들은 도로 형편을 살핀 후 젊은 사람들을 몇 명 불러서 길을 고치도록 했다. 보수 작업은 이 시간까지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프란체스카는 오후에 미군 후송병원을 찾아서 부상병을 위문했다. 미군 부상병들은 정기적으로 일본에 보내지기 때문에 환자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부상병들은 싸우는 데 대한 관심이 여리가 거의 없어 보였다.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누가 싸우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마음이 빨리 싸움이 끝났으면 하는 인간으로서의 가장 자연스러운 욕망이었다. 하긴 누군들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지 않겠는가. 얼른 나와서 전선으로 돌아가 다시 싸울 수 있기만을 바라는 한국군 장병들과 이들을 비교가 되지 않았다. 적을 섬멸하는 것이 목표라는 데는 우리 한국군이나 미군들이나 다를 바 없었다. 단지 차이라면은 한국군인은 직접 인민군들을 무찌르고 싶어 하는 반면 일부 미국 병사들은 나 아닌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바란다는 것이 아니었을까. 부상병들의 대부분은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다. 이들은 증원군이 올 때까지 적을 치지는 말고 수비만 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페라쿠 이름난 부대원들이었다.
물론 이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런 군인들은 지금 전선에서 싸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9월 18일 하늘이 마침내 갰다. 오가는 비행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전선의 우리 한국군 부대들은 위해 반가운 일이었다. 윌리엄 박사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무초대사도 초대됐다. 오찬 도중에 대사관 직원이 무초대사를 불러 대사가 잠시 자리를 떴다. 오후 4시 대사가 우리에게 와서 맥어던 장군으로부터 온 전문을 보여주었다. 대통령 부부와 국무위원들은 목요일인 9월 22일 혹은 며칠쯤 뒤에 서울로 떠나서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정말 놀랍고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부탁이었다. 그러나 어느 틈에 부산 시내에는 대통령 일행이 내일 상경한다는 등 갖가지 소문들이 나돌고 있었다. 유엔군 장병들을 위문하러 갔던 헬렌 킴이 돌아왔다. 서울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희망과 기쁨에 가득 차서 대통령 일행은 오래간만에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헬렌 킴이 돌아가려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다가 질겁하고 놀랐다. 발에 꿈틀을 하는 감각과 함께 조그만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 올라왔기 때문이다. 헬렌 킴이 돌아간 뒤 이 대통령은 웃으면서 마음이 헬렌에 누가 그런 장난을 했는지 아무도 못 알아맞히겠지 하고 재미있었다. 프란체스카는 누구의 장난인지 알고 있지만은 헬렌 킴은 프란체스카가 입을 열지 않는 한 짐작도 못할 것이다. 프란체스카는 환도하기 전에 파우치를 준비해 보내려고 부지런을 피웠다.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날 만에 편하게 잠을 잤다. 9월 20일 머릿속엔 온통 서울에 가는 것뿐이었다. 경호 경찰 중 일부는 선발대로 배를 타고 떠났다. 주위에 대통령에게 서울로 돌아가더라도 경무대는 경비하기 힘들고 적이 지뢰 같은 것을 묻었을지 모르니까 그곳에 잊지 말라고 건의했다. 서울 소식에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라디오뿐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환도 후 발표 성명문을 작성하고 있었다. 한국어 원문을 파우치에 넣어 보냈다. 영문 번역본은 요약됐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 좀 있었다. 모두들 목요일에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9월 21일 무초대사가 11시쯤 와서 그들이 작성한 명단을 대통령에게 알려주었다. 곧 서울로 돌아가는 데 대한 전문이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워싱턴이 노블 참사관에 귀국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우리 대통령 일행은 곧 미국의 장대사에게 연락했으나 알고 보니 결정이 바뀐 모양이었다. 대사관에 손이 크게 모자라 노블을 보낼 수 없다고 무초대사가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한다. 점심 후에 노블 참사관이 와서 맥아더 장군으로부터 온 전문 내용을 전해주었다. 서울로 가는 데는 며칠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 일행은 실망했지만 서울에선 아직 시가전이 벌어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돌아가기 전에 치안이 확립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법과 질서가 없으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오후 2시에는 국무회의가 열렸다. 4시엔 제1부에 나가서 17년대를 전송했다. 목적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천이나 옹진 쪽으로 추측되었다. 곧이어 우리 한국군 여군 훈련병을 사열했다. 전선에 나간 남자 군인들을 대신해서 후방일을 볼 튼튼한 젊은 여성들이었다. 프란체스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군이 고생은 되겠지만 두루 도움은 됐듯한 것이었다. 사열 후 비행단 브리핑이 갔다. 외관 지역에서 인민군 탱크 여러 대를 또 발견했으나 정찰기가 돌아다니다 놓쳐버렸다고 한다. 한국군은 서서히 밀어 올라가고 있었다. 일부 한국군 부대들은 지금보다 훨씬 빨리 진격할 수 있었지만 작전상 보조를 맞춰 움직여야 했다. 전선의 맨 가운데 한국군 부대들은 중장비도 별로 없어 기동성은 높은 반면에 동해 앞쪽의 미군들은 무거운 장비와 무기들로 인해서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보다 앞서 9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 사령부에 가서 17년대에
안소령이 한국 구검단장 게럴 장군으로부터 훈련받는 걸 참관했다. 로버츠 장군 후임자였다. 안소령이 무슨 공으로 훈장을 받았는지 알아봐야 했다. 대강 들은 얘기로는 미국 군과 함께 싸우면서 여러 시간 동안 인민군들의 적을 물리쳤다고 한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했다. 안소령은 작고 마련 체구였다. 전형적인 한국인들의 모습이었다. 이런 몸집을 보고 처음에 미국 사람들은 한국군이 싸워 이길 수 있으라고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다. 항인 영양 좋고 건강한 미국인들에 비할 때 한국 사람들은 영양실조 또는 발육부진쯤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강인한 건 한국인 쪽이 낫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인정하고 좋아하게 될 때 한미 두 나라 사이에 진정한 우호가 경기는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앞서도 지적했지만 대통령 일행은 대구에서 일본에 8,000명의 장병을 보내 훈련받도록 했다. 그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최근 메가더 장군은 3만 명을 더 일본에 보내 훈련시키라고 지시를 했다. 한국군을 훈련시켜서 직접 싸우도록 하는 게 미국의 입장에선 인명으로건 물질적으로건 훨씬 싸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미국은 이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아시아의 투세로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한국군의 강인함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이다.